네, 이번 순서는 트렌드의 중심 IT 관련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클릭잇 수다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잇의 정우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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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즘 날씨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춥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이제 봄이 기다려지는데 영주 씨는 봄 오면 네. 뭐 제일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가벼운 복장으로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려와서 막걸리에 파전 먹고 그러기도 하고 네. 네, 한가롭게 자전거 타고 싶은데요. 그리고 매점에서 컵라면 먹고 네, 그렇고요. 네. 기자님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은 봄이 너무 추워서 봄이 네. 많이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봄이 되면은 그 따뜻한 햇살에서 좀 여의도공원 가서 자전거를 타고 아, 싶었는데 네, 저도요. 인연이 되면 조용주 아나운서를 만나겠네요. 아, 그렇겠네요. 네. 저는요? 저 함께 같이 타시죠. 원소 아나운서도 물론 같이 보고 싶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지하철역 근처에 보면 자전거들이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자기 자전거 맡긴 거 말고 네네. 똑같은 모양으로 서 있는 그게 공공 자전거인 거죠. 네, 공공자전거고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 중에서 공공자전거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IT 기술을 또 기반으로 해서 공공자전거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렇군요. 서울시가 스마트 IT 기술을 바탕으로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원래 그 자전거들은 IT 기술들이 좀 적용이 돼 있잖아요, 기자님. 그렇죠. 예, 뭐 네. 그 대여하거나 반납하는데 IT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서울시가 올해 공공자전거를 5,000대 정도, 3,00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50% 정도 그 늘어난 수치고요. 네. 대여 방식을 스마트폰 기반으로 바꿔가지고 상당히 그 편의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평가도 되게 좋고요. 또 장치 설치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공공자전거 사업에 좀 탄력을 받을 그런 전망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난해부터 대여 방식이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데 네네네.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그 기존에는 키오스크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자전거의 그 열에 보면은 번호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있어요.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면 이제 그 잠금 장치가 풀려서 그 이용료 결제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방식이 바뀌어서 자전거 자체에 스마트 단말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말기 자체를 이용을 해서 앱이랑 연동을 해서 바로 결제도 되고 그런 식으로 대여를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간편해진 거죠. 기존의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방식보다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스마트 IT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기존의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소형 단말기를 쓰는 게 좀 더 간소화되고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키오스크 방식도 비용이 좀 많이 든다 그랬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앱으로 바뀌면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되겠네요. 그렇죠. 설치 비용이 되게 크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440대 공공자전거를 설치할 때 그 비용이 28억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네. 지난해 구축비가 28억으로 동일하지만 보급 대수는 2,000대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대당 한 636만 원 하던 비용이 140만 원대로 많이 떨어진 셈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서 초기에 그냥 아예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게 공공자전거라서 요즘에 굉장히 고가의 자전거를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이렇게 빌려서 탈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긴 한데 사고가 났을 때 배상 문제 때문에 맞아요. 이용을 예.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예, 계시다고 예, 예,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자전거 보급에 좀 약간 장애 아닌 장애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난해 연말에 바로 이러한 불합리성을 좀 인지를 하고 이용 약관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서비스 결합으로 어떤 그런 사고나 피해를 당했을 때는 사용자 스스로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이제 결합에 따른 사고 시에는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을 약관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요. 기타 이용 중의 사고는 공공자전거 보험 약관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는 로드맵에 따라서 그 공공자전거 보급을 할 계획이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수와 사업 공고 시기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간소화된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보급 확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하철역 주변에서 어디 갈 때 택시를 타기에는 좀 가까운 것 같고 걷기에는 좀 그쵸. 힘들었을 때 네. 그 공공자전거 많이 떠오르던데요. 이용하죠, 네. 참 편리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여도 간편해졌다고 하고요. 또 사고가 났을 때 배상 시스템도 점점 갖추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우 씨. 풍수지리가들이 명당 자리를 꼽을 때 네. 배산임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곳을 배산임수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
서울이 한양으로 수도가 천도했을 때 네. 바로 이 배산 임수에 맞춰서 딱 그 위치가 바로 지금의 서울이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강은 또 서울 1,000만 시민의 식수원으로서 자립을 하기 때문에 네. 한강을 포함해서 자연 보호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서울시가 그래서 새로이 하천 수질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천 수질 사고 대응이 빨라질 전망이라고 또 전해왔네요, 기자님. 네네. 한강은 사실 여름 때만 되면 그 이제 오폐수들이 많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특히 장마 때. 네, 아, 너무 관리 심하죠. 어렵죠. 예. 그래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수질 오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천에 간편하게 설치해서 수질을 감시할 수 있는 이동형 저수심 하천 수질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서울시의 하천 내 어류의 집단 폐사나 이런 수질 사고 발생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원인 규명이 가능해질 전망이라서요.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지금도 수질을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5개의 수질 자동 측정소를 가지고 있고요. 매시간 한강과 지천의 수질 변화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이제 일부 수질 측정소에서는 물벼룩과 물고기 등 그 독성 물질에 민감한 그런 생물들을 이용을 해서 불명의 독성 물질이 나오는 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이러한 고정된 5개만으로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강 및 지천이 총 35개이기 때문에 수질 사고를 그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수심이 낮고 특히 도시하천들은 수심이 낮기 때문에 이동형 수질 그 측정기가 개발되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핵심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게 된 이동형 하천 수질 감시 시스템 이건 것 같은데 기존의 수질 감시 시스템이랑 좀 다른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좀 새롭게 도입되는 건가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전의 시스템들을 좀 개선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동형 저수심 하천 그 수질 검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20cm 정도의 수질에서도 그 수질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또 집중 강우 시 유속이 세거든요. 유속이 센 부분에서 그런 감시 시스템을 넣게 되면 유속에 많이 흔들리는데 그런 네. 부분들도 되게 좀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측정된 수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그 수질 감시 그 서버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또 발전 같은 그 전기 전력되는 소분되는 부분들도 그 자동으로 태양광을 발전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의 저장 그리고 송수신까지 모든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친환경 시스템으로 더 큰 의미가 있고요. 현재 특허가 출원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은 특허 출원된 상태고 그러면 도입은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안양천 등 수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먼저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네. 일단 수질이 이상이 되면 유관부서에 문자로 자동으로 전송이 되고 또 그 외 하천 감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속하게 할 거라고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맑고 신선한 공기 그리고 깨끗한 물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천 수질 사고 감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수도 서울에 걸맞는 깨끗한 한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뉴스잇의 정우성 기자와 함께 클릭 이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생활에 유용한 앱을 살펴볼 텐데요. 요즘 해외여행 가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영주 씨도 뭐 해외여행 여러 번 가봤죠? 가봤죠. 가면은 대중교통 중에서 뭐 어떤 거 이용하세요? 이 BMW라고 하죠. 버스 외제차? 아니죠. 버스, 메트로, 네. 워크,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는 편인데 네. 그런데 아무래도 외국이기 때문에 노선을 잘 몰라서 그렇죠. 이런 여행 책자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책자는 이 주요 업데이트 내용들이 바로바로 올라오지 않아서 불편할 때가 많아요. 무엇보다 귀찮아요. 이거 그렇죠. 일일이 일일이 펴서 찾아보기. 찾아봐야 되고. 네. 예,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죠. 해외여행 가시면. 또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도 대중교통 많이 이용할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도시답게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대중교통을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서울 대중교통 앱인데요. 서울시 교통셈 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안내 앱입니다. 이 앱에는 서울시의 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지하철 실시간 도착 정보 같은 위치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는 앱입니다. 네, 그렇군요. 유용한 앱일 것 같은데 기본적인 사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세부적으로는 이제 뭐 일단 버스 정보를 검색을 하게 되면 뭐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 이런 부분들이 모두 그 노선도가 다 표시가 되고요. 네. 기본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인근 버스들 목록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정류소라든가 저희 그때 얘기 드린 대로 버스 선택 시에 그 버스의 도착이라든가 위치 정보들이 다 표시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뭐 행선 안내기 정보랑 같이 연동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지하철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특이한 기능으로는 이제 안심기가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보호자가 그 가령 이제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을 때 네. 목적지 시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알림 기능이 자동으로 그 보호자한테 오도록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런 기능도 있고 뭐 상당히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직접 사용해 보셨잖아요. 네네네. 저도 지금 이거 쓰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요? 예. 혹시 마음에 들었던 점 혹은 요거는 좀 아쉽다 하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경로 탐색 기능인데요. 네. 저 경로 탐색 기능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지하철과 시내버스 중에서 목적지를 설정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방법,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위치상으로 가장 가까운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쭉 정렬이 되거든요. 네. 그런 기능이 가장 좀 편리했던 것 같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정렬 기능입니다. 저게 시내버스랑 이제 지하철이랑 같이 통합이 되는데 시간 순서가 다르거든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그게 정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가장 빠른 방법을 찾으려면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또 기타 메뉴엔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거든요. 뭐 올빼미 버스라든가 안심기가, 그다음에 지상버스라든가 콜택시 같은 이런 기능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좀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주차를 해놓고서 깜빡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주차 위치 저장 기능도 있어서 네. 사진도 찍고 위도 경로도 표시가 돼서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걸 쓰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어떻던가요? 제가 뭐 예를 들어 잠실 집에 있는데 신사동에 있는 그 정류장에 가는 버스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근데 정류장 이름을 써야지 검색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지도처럼 신사역 친 다음에 정류장 위치만 딱 찍으면 그 앞을 지나가는 버스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직 그런 부분은 없군요. 혹시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직 없죠. 네. 예. 이게 좀 개선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사용해본 분들의 네. 아주 실감나는 아주 생생한 소감 들을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는 만큼 아쉬운 부분들도 많은 것 같으니까요. 네. 앱 개발자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업그레이드 되는 데 도움 되겠습니다. 네, 꼭 좀 해주세요. 네. 자, 근데 대중교통 말고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리한 앱도 또 따로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네.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오면 항상 주차할 곳을 못 찾아서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울 네. 사는 사람도 그래요. 네, 그렇죠. 뭐 대중교통이라면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 자가용들은 좀 일반 사설 주차장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서울 주차 정보라는 앱이 있습니다. 주차 예. 정보 앱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앱이 굉장히 반가운 게 주말에 왜 가족들이랑 나가고 싶어도 주차할 곳이 마땅치 미리, 예, 않아서 맞아요. 네. 대중교통으로 맞아요. 가신 분들 많아요. 이 앱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안내하고 있을까요? 주요 기능은 이제 서울 시내 공영 주차장, 민영 주차장 이런 정보, 주차장 위치 정보랑 요금 정보가 같이 표시가 되고요. 와, 네. 뭐 실시간 주차 가능 정보, 또 뭐 현재 위치 중심으로 하는 주차 위치 확인 기능이라든가 통신사 내비게이션 앱들과 같이 연동이 돼서 뭐 필요한 주차 기능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네. 직접 써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일단은 본인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주차장 정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그런 정보들이 표시가 돼서 너무 편했고요. 그다음에 주차를 해놓고 어디다 했는지 좀 깜빡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요금 문제에서도 어느 곳은 10분에 500원이고 그렇죠. 어디는 10분에 300원인 네, 곳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금까지 설명을 해준다니까 이게 되게 너무 유용할 좋은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그런가 하면 또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이게 좀 아쉬운 점은 지도상에 표시되는 그 주차장 표시가 회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근데 맵에 나와 있는 나머지 아웃라인들도 다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좀 확대랑 스크롤링해서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구분이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좀 색상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또 주차장 메뉴 검색 기능이 좀 약간 산재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돼 있는 게 아니고
세 군데 정도 나눠져 있거든요.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위치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나로 좀 모으면 조금 더 좋은 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요 며칠 동장군의 위세 덕에 봄이 이렇게 그리웠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봄이 오면 스마트폰과 함께 또 자전거 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서울의 여기저기 많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친구와 연인들과 함께 이번 주말에도 나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잇의 정호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